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결혼 후 첫 여름 휴가가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던 터라서 한 달 전부터 휴가 날짜를 맞추느라 애를 먹었어요. 그동안 신혼집 집들이며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다녀서 시댁 경조사에 얼굴을 비추느라 둘만의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 휴가는 다 잊고 남편과의 둘만의 시간으로 꽉 채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동안 남편과는 산으로 들로 자주 다녔지만 바닷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바다는 그저 해 저물 때 석양을 바라보며 시원한 냉커피 한 잔을 하며 낭만을 즐기는 선이었고 그 이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색다르게 바닷물 속에 들어가 볼 참이었죠. 이런 자유와 호사도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누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키니 수영복과 래시카드와 해변용 원피스와 팬츠를 남편과 깔맞춤 해서 장만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수영은 할 줄 알았지만 바다 수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휴가 일주일 전에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휴가가 언제부터예요? 다음 주부터예요. 왜요? 왜긴요. 오빠가 말 안 했어요. 우리 집이 원래 여름 휴가는 가족끼리 함께 가는 게 전통이에요. 이번에 결혼 후로 첫 여름 휴가니까 함께 가요. 아, 그래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이번에 오빠랑 둘이 가기로 해서요.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기로 하죠. 섭섭하네요. 언니랑 가고 싶었는데. 어디로 가요? 네, 강릉으로 갈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라고 하고는 끊었어요. 신우이는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남편의 여동생인데 아직 미혼이었고 사귀는 남자친구도 없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는 따로 다니지 않고 아버님 운영하시는 자그마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에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서, 다음 주에 휴가라며? 네, 형님. 우린 원래부터 여름 휴가는 어머니 아버님이랑 아가씨랑 함께 다녔거든. 네, 그런데요? 이번에 아가씨 말을 들으니까 동서와 서방님만이 따로 가기로 했다고 해서 말이야. 네, 그게 어째서요? 난 서방님이 어련히 알아서 동서한테 말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동서가 결혼 후 처음 맞는 여름 휴가니까 시집 식구들이랑 함께 가는 게 어때? 네? 미안해요. 이미 숙소도 다 정해졌고 둘이만 가기로 했어요. 뭐 어때? 그 근처로 숙소를 잡으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혼 후에 시댁에는 문턱이 닳도록 주말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불러다닌 터라서 휴가 때만큼은 휴가답게 다 잊고 남편과 둘만 보내고 싶었는데 휴가를 망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 휴가만큼은 제대로 쉬다 오고 싶어요. 그래야 일상으로 돌아가서 회사 일도 열심히 하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은 빈정거림이었어요. 통서, 말하는 것이 웃기네. 나도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 모르나? 이제까지 시댁 식구들과 함께 휴가를 매년 갔었네. 네? 제가 웃기다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매년마다 여름 휴가 때마다 이제껏 고생을 해왔는데 이젠 동서가 와서 힘이 덜 들 것 같아서 좋아라 했더니 동서만 쏙 빠진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은 해봤나?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형님이 힘이 들면 그런 휴가를 함께 가지 않으시면 되죠. 어떻게 그러나? 매년 항상 여름 휴가를 아버님과 어머니 모시고 다녔었는데 우리만 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럼 어쩌라고?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혼자서 힘이 드니까 저도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형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댁 식구들과 휴가를 함께 가고 싶지 않아요. 형님도 그렇게 힘이 드시면 가지 않으시면 되고요. 형님이 사서 고생을 하시면서 왜 저를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제 여름 휴가를 형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칼건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같은 며느리면서 뭘 그렇게 쉽게도 말하는 건가? 이번에도 나 혼자서 그 많은 식구들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는데 나한테 미안한 생각이 안 든단 말인가?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했어요. 참 이상한 분이시네요. 제가 형님한테 시댁 식구들 뒤치다거리 하라고 시켰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앞뒤가 꽉 막힌 형님과의 대화는 불쾌했어요.
자기가 형님이라서 서열 정리를 하려고 저러나 싶기도 했어요. 큰 며느리로서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싶어서 시댁 식구들한테 봉사를 해왔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 봉사를 나누어 갖자고 강요하다니 감정이 팍 상하더라고요. 형님, 미안하지만 형님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다간 성질만 더 나빠지겠네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이만 먼저 끊을게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난리를 쳤어요. 형수한테 왜 그렇게 불손하게 했어? 그렇지 않아도 형수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 뭐? 형님이 고생을 많이 해서 어쨌다는 거야? 그동안 형님 덕분에 여름 휴가를 빼놓지 않고 잘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형님 칭찬을 열심히 했어요. 형수가 먹을 것이라 몇 끼 식사를 전부 다 혼자서 했었어. 그렇게 했어도 군소리 한 번을 하지 않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도 착한 며느리라고 고모들한테 칭찬하셨단 말이야. 내가 너한테는 형수 같은 며느리가 되라고는 하지 않을 테지만 되도록이면 형수 심기는 건드리지 마라. 남편 말이 조금 우스웠지만 형님이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니까 남편을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한테 이쁨을 받고 있는 것을 바로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형님이 아니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한테 이쁨 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저 나일 뿐이었죠. 아무튼 저와 남편과 여름 휴가일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여행 가방도 다 쌓아두었어요. 퇴근 무렵에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퇴근하는 대로 이쪽으로 바로 와라.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내일 우리 다 같이 강릉에 가자니. 여기에 네 고모들도 오셨다. 함께 가기로 했는데 너네들 신혼집이 궁금하다고 해서 너희들이 고모들 모시고 가야겠다.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강릉에 내일 다 같이 간다는 말은 뭐고 시고모님들이 오셨으니 저에게 모시고 가라는 말은 무슨 소리인지. 어머니, 저희는 내일 여름 휴가차 떠나요. 고모님들은 그냥 거기서 주무시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일부러 너희들이 강릉에 간다길래 바로 근처에 숙소도 잡았는데. 네? 근처에 숙소도 잡았다고요? 너는 큰애한테 못 들었니? 아, 네. 긴 말 할 필요 없이 얼른 퇴근해서 와라.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바로 끊으셨어요. 완전히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둘만의 강릉 여행을 꿈꿨었는데 난데없이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금시초문이라고 했어요.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놀라서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순덕이가 우리가 예약한 숙소 근처로 같은 날에 예약을 했대. 고모들이 너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함께 가자고 오셨대. 어떡하냐?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이젠 시 고모들까지 저보고 모시고 다니란 말과 같았어요. 저희 신혼집에서 두 고모님들을 모시고 주무시게 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희가 모시고 강릉으로 출발하자는 말이었어요. 음식과 장보기는 형님이랑 시어머니가 함께 다 했으니까 저와 남편은 그냥 자기 물건만 챙겨서 오고 고모들만 잘 챙겨드리라고 했어요. 참 어이가 없었고 황당했네요. 남편이 시누이나 시어머니한테 뭐라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어떡하냐? 네 고모들이 여름 휴가에 좀 끼워달라고 하면서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말을 못했다. 네 형수는 애들 챙기랴 나랑 장 보느라 엄청 바쁘고 마침 고모들이 한가한 너네 집에 구경도 좀 할 겸 해서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러라고 했다. 기어이 시누이가 저와 남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릉에 가족여행을 정한 거였어요. 참 얄미운 시누이였죠. 남편의 시어머니께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사실은 서희랑 둘만 휴가를 보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도 없이 따라오면 어떡해요? 너희는 맨날 붙어있으면서 그러냐? 나는 어쩌다 1년에 한 번이나 있는 여름 휴가에 내 아들과 며느리 얼굴도 못 봐서야 되겠니? 세희도 우리 집 식구가 되려면 자주 부대껴 봐야지. 안 그러냐? 너는 소갈머리 없이 벌써부터 마누라한테 쥐어 잡히지 말고 줏대 있게 나가 이놈아.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투정 부리듯이 한번 했다가 소리만 칭땅 듣고 말았어요. 할 수 없이 시고모님들을 모시러 시댁으로 남편이 갔어요. 저는 시고모님들이 주무실 방을 치우고 이부자리도 준비를 해두었어요. 화장실과 욕실 정리도 다시 하고 거실 청소도 다시 했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고모들이 꽤나 말이 많은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시어머니와 고모들 사이가 편한 사이가 아니라서 남편도 고모들을 별로 반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예 이번 여름휴가는 망쳤겠구나 싶었어요. 뜻밖에도 시고모님들에게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님이 시고모님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여름휴가를 강릉으로 저희네랑 함께 가니까 저희 신혼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놀다 가시자고요. 제가 엄청 수도분하고 착해서 좋아를 할 거라고 했다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형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가 좋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는 시댁에서는 주무시려고 하시지 않고 저희 신혼집에서 주무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분명히 남편과 둘만의 휴가를 갖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날에 시 고모들을 모시고 휴가지로 떠났는데 여행 기분이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예약한 숙소에 시 고모님들을 모시다 드리고 나오려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밥도 하지 않고 어딜 가니? 큰애 혼자서 밥하느라고 힘든데 너는 벌써 가려고 하니? 그래서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 이번 저희 휴가를 연기했어요. 지금 회사가 비상이라서 빨리 가봐야 해요.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희를 대신해서 오시라고 했어요. 뭐야? 여기까지 와서 돌아간단 말이냐? 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두 분 오붓하게 지내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형님이 달려나와서 그러더군요. 동서는 여기 있고 서방님만 가시면 되겠네요. 아니요, 형님. 저도 따라서 연기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휴가를 함께 쓸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연차로 대신했고요. 그러자 아버님이 그러면 얼른 가보라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얼마나 급한 일이었으면 비상이 떴겠냐시면서 그럼에도 고모들을 모시고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남편과 함께 바로 나왔습니다. 일부러 새로 시집온 동서를 엿먹이려고 고모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놀러 오라고 했던 형님만이 사색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런 형님에게 그랬어요. 형님, 혼자서 어떻게 해요? 고생하시겠네요. 저는 당장에 내일부터 출근해야 해서요. 여름 휴가는 잘 보내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걱정 마라. 그네는 혼자서도 잘한다. 조심해서 운전해서 가거라. 시 고모님들은 저에게 이구동성으로 그러셨어요. 아이고,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겨가지고 어찌나 싹싹한지. 신혼집에 풀쑥 찾아갔어도 불만 하나 하지를 않고 내일 출근인데도 일부러 여기까지 태워주느라고 고생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나와서 저희는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서야 우리만의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어른들께는 거짓말을 해서 죄송한 일이었지만 우리의 여름 휴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 동네로 여행 계획을 살짝 바꿨어요. 바다가 아닌 테마파크 물놀이장으로 조금 수정을 했을 뿐이었는데 신나고 행복했어요. 저희를 대신해서 친정 부모님이 신혼여행을 오신 것처럼 수영복을 입으시고 바닷물 속에서 함께 셀카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셨어요. 내년 여름 휴가 때는 꼭 바닷가로 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